내 얼굴이 괜찮은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비율에 대입해보면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황금 비율 1:1:1의 법칙, 얼굴이 5등분 되는지,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나 얼굴 마사지가 정말 얼굴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지, 단순히 살을 빼거나 리프팅 시술을 받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얼굴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 이유는 얼굴형을 결정짓는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쁜 얼굴형이랑 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노력부터 필요한 경우 어떤 수술적 접근이 고려될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예쁜 얼굴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황금 비율 1:1:1의 법칙. 전통적인 비율 기준으로는요, 얼굴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보았을 때 이마부터 눈썹 아래, 눈썹부터 코끝, 코끝부터 턱끝, 이 세 구간이 비슷한 길이를 가지면 보다 균형감 있는 인상을 준다고 해요. 이건 고대 그리스 조각이나 다빈치의 비율 분석에도 등장하는 개념이죠.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의 비율이 1:1:1이면 조화롭지만 꼭 1:1:1이 아니어도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상안면부에 비해 중안면, 하안면이 살짝씩 작으면 약간의 동안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정면에서 얼굴을 봤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얼굴형은 5등분 비율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칙은 얼굴 전체를 눈 너비 기준으로 5등분 했을 때 조화롭다는 기준이에요. 이 비율이 깨져서 가장자리가 더 넓거나 아니면 가운데가 더 넓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얼굴이 넓어 보이거나 눈이 몰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잘 유지되면 대칭적이고 균형 잡힌 얼굴로 느껴지게 돼요. 얼굴의 입체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상하게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느낄 때는 이런 얼굴의 입체감과 곡선이 예쁠 때예요. 눈, 코, 입 하나씩 뜯어보면 그다지 미인 미남은 아닌데 하여간 예쁘고 멋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이마는 꺼진 부분이 없이 적당히 평평해서 중앙에 빛 반사점 하나가 있고, 눈 아래의 옆광대보다 내측은, 저는 이곳을 앞광대라고 표현하는데요, 볼륨이 있어야 얼굴이 넓적해 보이지 않고 풍부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볼륨이 없으면 얼굴이 정면에서 봤을 때 넓적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옆광대에서 턱끝까지 이르는 라인은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게 예뻐요. 흔히 이 선 중앙이 꺼지면 땅콩 얼굴이라고 하죠. 45도 옆모습에서도 광대부터 턱끝까지 이어지는 곡선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끊기지 않게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얼굴을 생기 있고 세련되어 보이게 한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럼 내 얼굴은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얼굴이 괜찮은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비율에 대입해보면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이 비율에 맞아야만 정답은 아니고 각자 얼굴에 개성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셀프로 얼굴 비율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세로 비율은 이마, 눈썹, 눈썹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끝 구간이 비슷한 길이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가로 비율은 눈 하나 너비 기준으로 얼굴이 5등분 되는지, 눈 사이 간격은 적당한지 거울을 보고 체크해 보세요. 종이에 눈 너비를 한 칸씩 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얼굴형을 결정짓는 해부학적 구조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보는 얼굴형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뼈, 근육, 지방, 피부층, 서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중요한 4가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골격 구조겠죠. 얼굴의 외곽선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얼굴의 큰 윤곽은 두개골의 하부와 그리고 광대뼈, 상악골, 하악골이 만들어져요. 광대뼈는 얼굴의 좌우폭, 특히 중안면의 입체감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악골은 옆광대의 내측 부위의 볼륨감을 결정하고 팔자의 꺼짐 정도도 결정하는 중요한 뼈예요. 하악각은 얼굴의 세로 길이와 턱끝의 방향을 만드는데 이 각도가 120도 전후로 적절하게 유지되면 정면에서 예쁜 V라인이 형성돼요. 특히 하악각의 각도가 120보다 작아지면 턱끝이 정면을 향하고 얼굴이 정면에서 봤을 때 넓고 둔해 보이고 각도가 살아있으면 날렵하고 정리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악골은 연부 조직의 양과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요. 즉 볼살은 많고 턱뼈가 작으면 쉽게 처짐이 발생하고 턱선이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반대로 연부 조직의 양은 적절한데 턱뼈가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조직이 거의 나이를 먹어도 처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얼굴형을 이야기할 때 뼈 구조가 가장 먼저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연부 조직. 얼굴의 볼륨과 처짐을 만드는 지방 패드. 하지만 뼈만으로 얼굴형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 위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 특히 지방층이 얼굴에 훨씬 더 역동적인 영향을 줍니다. 얼굴에는 슈퍼피셜 표층에 있는 지방과 딥, 심부 쪽에 있는 지방 패드가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심부 지방의 역할은 뼈의 지지력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아까 뼈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으면 연부 조직이 흘러내리기 쉽다고 이야기했죠. 요즘 액체 리프팅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심부 지방의 볼륨을 늘려서 지지력을 올려서 늘어진 피부 조직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원리일 거예요. 반면에 표층 지방, 슈퍼피셜 팻은 가장 눈에 띄는 모양을 이루는 지방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분절화되고 볼륨도 줄어들죠. 중요한 건 이 지방 패드들이 나이와 함께 아래로 이동하면서 볼의 윗부분은 꺼지고 턱선의 아래쪽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팔자 꺼짐, 턱선이 무너져서 여기 불독살이 있는 거, 그리고 이중턱 같은 증상이 해부학적에 기반입니다. 이런 지방층의 변화는 단순히 양이 줄어든다고 보기보다는 지방의 위치와 모양이 조금 바뀐다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사람이 수많은 표정의 근육을 사용하면서 표정 근육 앞에 있는 지방의 배열이 방사형으로 자꾸 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 안에 있는 유지인대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지방이 물방울 모양처럼 보이게 돼요. 결국 얼굴형이 변해 보이는 이유는 지방이 지지력을 잃고 아래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입체감의 변화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셋째, 근육. 표정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얼굴형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근육은 단순히 웃고 찡그리는 표정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 패턴에 따라서 얼굴형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근이 과하게 발달하면 사각턱이 한쪽만 두드러져 보이고 그 한쪽의 얼굴만 넓어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자주 쓰는 표정 패턴, 그리고 한쪽만 많이 쓰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비대칭적으로 얼굴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쪽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노화가 조금 더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굴 전체 균형이 깨지면서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지 않게 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얼굴형을 망치는 대표적인 3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마가 너무 넓거나 너무 좁고 주름진 이마,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이 광대 튀어나오고 옆볼은 꺼져서 땅콩 얼굴처럼 보이는 거, 이중턱과 턱이 너무 작아서 턱선이 무너진 경우. 일단 전체적인 비율에서 이마가 넓은 건 이마 축소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마가 너무 좁고 굴곡진 것은 오히려 이마 거상이 도움이 됩니다. 이마 거상을 하면 이마가 좀 넓고 시원해 보이거든요. 두 번째, 땅콩 얼굴은 들어간 옆볼은 채우고 튀어나온 아랫볼은 줄여주거나 리프팅을 통해서 가볍게 만들어주면 땅콩 얼굴이 줄어들어 보일 수 있어요. 요즘 리프팅은 아래로 처진 지방들을 꺼진 부위를 향해서 리포지션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요. 세 번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얼굴 개선하기. 예쁜 얼굴형을 만들고 싶지만 수술은 부담스럽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으신 분들 많죠? 다행히 요즘은 다이어트, 리프팅 장비, 보톡스, 윤곽주사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만으로도 얼굴형을 꽤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시대예요. 첫 번째, 땅콩형 얼굴은 나이가 들면서 볼살이 꺼지고 턱 근육이 도드라지면서 얼굴 윤곽이 땅콩처럼 움푹 꺼져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특히 관자놀이나 옆볼이 꺼져 있고 광대와 사각턱은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얼굴형이에요. 이런 얼굴형은 무작정 필러를 채운다기보다 얼굴의 외곽 볼륨을 키우지 않으면서 안쪽의 음영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자연스러운 개선이 가능해요. 얼굴살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체중 감량이나 윤곽 리프팅을 통해서 무너진 지방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고, 근육 발달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보톡스로 교근의 극기를 줄여서 상대적인 꺼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얇고 볼살이 적은 경우에는 저점도 콜라겐 주사나 소량의 필러로 완만하게 꺼짐을 보완하는 전략이 유효해요. 둘째, 리프팅 장비. 탄력 개선과 윤곽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슈링크, 울세라, 더블로, 골드 같은 고강도 초음파 리프팅 장비는 피부층보다 더 깊은 근막층이나 지방층에 열 에너지를 줘서 쪼그라뜨리는 역할을 해요. 중안면이 처지면서 팔자 위에 볼륨이 모인 경우, 그리고 볼살이 밑으로 내려와서 턱선이 무너서 불독살 같이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특히 도움이 돼요. 다만 이미 지방이 많거나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리프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이 리프팅 장비는 1회 시술보다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2, 3회 정도 받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셋째, 보톡스. 보톡스는 잘만 사용하면 얼굴형을 가장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각턱이 두드러진
피부하신 분들은 교근이 과하게 발달한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보톡스를 통해서 근육의 크기를 줄이면 턱선이 훨씬 부드럽고 슬림하게 보여요. 이건 단순히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가 작아지면서 얼굴 외곽선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윤곽 교정 중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보톡스는 맞는 위치, 깊이, 용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턱선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너무 과하게 났을 때는 볼이 꺼지거나 입꼬리 비대칭이 생기는 등 시술자의 해부학적 이해와 경험이 가장 중요한 시술 중에 하나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도 윤곽주사나 실리프팅 같은 방법들도 부위별로 병행하면 보다 빠르고 입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 홈케어나 시술로도 얼굴형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하거나 연부 조직의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마 축소, 헤어라인이 너무 높거나 이마가 과하게 길어 보이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마의 과도한 피부의 양을 자르고 두피를 아래로 당겨서 고정하면서 얼굴의 세로 비율을 맞추고 보다 조화롭고 동안스러운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이마 거상은 나이가 들면서 눈썹이 내려오고 눈이 답답해 보이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마가 좁고 굴곡이 많은 이마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마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내시경을 보고 이마를 뒤로 끌어올리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눈 위가 훨씬 시원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곤한 인상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적인 리프팅, 미니 리프팅, 실리프팅, 안면 거상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될 수 있는데요.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엔 간단한 미니 리프팅이나 실 리프팅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피부와 연부 조직의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면 절개형 안면 거상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이건 처진 볼살, 턱선, 목선까지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수술로 확실한 윤곽 개선 효과가 있어요. 볼가, 이중턱, 턱라인 지방 흡입, 턱선이 무너져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필요한 지방의 축적이에요. 이럴 때는 하안면 위주로 지방을 정리해주는 부분 지방 흡입만으로도 인상이 훨씬 뚜렷해질 수 있어요. 특히 볼 옆과 이중턱 부위는 비수술 시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중턱 근육 묶기, 이중턱이 단순한 지방 문제만이 아니라면 플라티즈마 근육 내부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면서 근육을 묶어주면 교정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턱끝 필러나 보형물, 턱끝이 짧거나 뒤로 들어간 경우에는 아무리 주변 윤곽을 정리해도 턱선이 완성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땐 필러나 보형물로 턱끝을 살짝 전진시켜 전체 얼굴형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특히 옆모습에서 입체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얼굴형 개선을 위한 홈케어와 습관 교정. 사실 얼굴형이라는 건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얼굴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강호흡, 턱을 괴는 습관, 그리고 잘못된 자세예요. 구강호흡은 얼굴형을 망치는 나쁜 호흡 습관인데요.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술 주변 근육이 늘어지고 턱이 아래로 열려 있으면서 하악이 뒤로 밀리고 혀가 입천장이 닿지 않아서 설골이 아래로 처지거나 상악골이 발달이 저해되는 양상이 보여요. 이런 오래된 습관은 얼굴이 길어지고 무턱 양상을 보이게 되니까 그런 변형이 오기 전에 꼭 습관을 멈추셔야 돼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지 않은지,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고 있는지 체크가 필요해요. 잘못된 자세, 거북목이나 턱 밀림, 턱 괴기,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있거나 스마트폰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습관, 혹은 턱을 괴고 있는 자세는 목과 턱의 근육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플라티즈마, 다이가스트릭, 턱 밑 근육들을 과하게 긴장하게 만들어서 결국 턱선이 무너지고 얼굴이 길어 보이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이런 자세는 이중턱과 하안면 비대칭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턱은 당기고 혀는 입천장에 붙이고 어깨는 이렇게 내리고 귀와 어깨 간격을 벌리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을 처지게 만드는 습관도 있는데요. 로션을 바를 때 그리고 세수할 때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주 잠깐의 순간이지만 안 그래도 중력이 내 피부를 아래로 당기고 있는데 스스로 그걸 더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로션을 바르고 세수하려고 노력해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나 얼굴 마사지가 정말 얼굴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는 이런 시도들이 기분 탓이나 일시적인 붓기 변화 정도로 치부되곤 했는데요. 최근에 CT, 3D 촬영 기술 등을 이용한 정량적인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얼굴 마사지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들도 쏙쏙 발표되고 있습니다.
광대 위치, 볼살 두께, 스마스 높이 실제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2년 오쿠다 박사팀은 CT를 활용한 안면 해부 구조 분석 연구에서 광대의 말라탑이 평균 2.7mm 정도 위쪽으로 이동했고 볼살의 두께는 22mm에서 21.2mm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면서 스마스의 높이도 평균 2.6%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붓기 변화가 아니라 피부 밑에 연부 조직, 실제로 리프팅 및 타이트닝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특히 스마스는 수술에서도 타겟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죠. 근육 구조와 지방층 분포에도 변화가 생긴다? 비슷한 다른 논문에서는 마사지 후 얼굴의 근육의 형태와 위치, 볼 지방층의 두께에도 변화가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광대 아래 볼 부위의 연부 조직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사진 평가상 팔자 주름 부위의 형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지어 표정근의 형태에도 변화가 관찰됐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즉 단순히 피부를 문지르는 것 이상으로 피부 아래층의 구조적 변화까지 유도될 수 있다는 뜻이죠. 림프순환과 혈류 개선, 한편 미야지 등은 2018년 연구에서 괄사 마사지 후 얼굴의 혈류량이 최대 10분 이상 증가하면서 혈관 확장 반응도가 개선된다고 밝혔어요. 즉 반복적인 마사지가 피부 혈류량을 늘리고 노폐물 배설 및 산소 공급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붓기 감소와 피부 탄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가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윤곽 개선은 기대할 수가 있고 수술이나 시술 전 베이스 상태를 정돈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해부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한 마사지 운동 루틴입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꾸준히 하면 윤곽선 정리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림프순환, 근막 이완 스트레칭, 연부 조직과 근막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이에요. 크림 또는 오일을 바른 뒤 양손으로 얼굴 전체를 원형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아래 턱선에서 목 방향으로 쓸어내리면서 림프 흐름을 정돈해줍니다. 광대 볼 관자 부위에 네 손가락 등 쪽을 대고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합니다. 광대 아래, 광대, 관자, 세 영역 모두 3회씩 순환합니다. 엄지손가락은 턱 아래에 검지 바깥면으로 입 주변을 따라 광대까지 쓸어 올립니다. 코 옆 광대 관자 방향으로 3회 반복. 눈 밑부터 눈꼬리까지 중지약지로 가볍게 누르면서 림프 흐름 정돈. 하안검 상안검 3회씩 실시. 이마 중앙에서 헤어라인 쪽으로 위로 올리는 동작을 3회 반복. 손가락 끝으로 관자, 귀 앞, 귀 밑, 턱 밑을 지나 쇄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마사지 3회 쓸어내리며 마무리합니다. 플라티즈마 근육 스트레칭 강화. 턱선 아래를 감싸는 넓은 목근은 나이가 들수록 이완되기 쉽고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이중턱 턱선 경계의 붕괴, 목주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개를 뒤로 최대한 젖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당깁니다. 입을 다문 채 5초 유지, 그리고 원위치. 손으로 목 피부를 가볍게 당기면서 스트레칭 강도를 높이기. 입을 이가 드러날 정도로 벌리고 입꼬리를 좌우로 최대한 당기기. 목, 턱, 쇄골까지 당겨지는 긴장감을 느끼며 5초 유지하면서 5회 반복. 구강저 근육 강화, 뮤잉이랑 혀 운동. 혀 밑에는 마일로 하이오이드, 제니오 하이오이드, 자이가스트릭과 같은 구강저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은 턱과 혀를 아래에서부터 지지하는 구조로 이중턱 깊은 층에서 직접 연결돼 있어요. 등과 목을 바르게 펴고 턱을 살짝 당긴 자세에서 혀 전체를 입천장에 강하게 밀착. 혀 끝은 부드러운 목적 앞부분, 그 다음 단단한 구개 앞으로 확장. 10초 유지. 어렵다면 침을 삼키는 동작으로 혀의 위치와 감각 훈련부터 시작하세요. 구조 근육 수축 유도. 턱살 위로 끌어올리기. 구강저 및 플라티즈마 위층에 끌어올리는 힘을 활성화하는 운동입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턱끝 아래 말랑한 부위를 손으로 살짝 누르기. 그 상태에서 침 삼키듯 혀를 강하게 입천장에 붙이기. 해당 부위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며 15초 유지. 3세트 반복. 지금까지 예쁜 얼굴형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꼭 수술이나 시술만이 답이 아니에요. 올바른 자세, 입을 다무는 습관, 꾸준한 마사지와 림프순환 정리 같은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얼굴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 좀 더 깊이 있게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들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